만두피를 이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해서 만들면 정말 손쉽거든요. 만두소도 절이거나 볶거나 물을 짜거나 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양 손실도 없고 만들기도 쉽고요.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거 있죠.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누구나 다 좋아할 텐데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쫀득하고 속은 촉촉해서 한번 만들어 드시면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재료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 흔한 구하기 쉬운 것들인데요. 양배추는 4분의 1개를 준비했는데요. 한 349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걸 잘게 썰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곱게 다지진 않고요. 아삭 씹히는 식감을 주기 위해서 입자가 좀 있게 썰어요. 먼저 채를 썬 다음에 다시 잘게 썰어 주면 되겠죠. 당근은 반 개를 사용할 텐데요. 7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근은 좀 더 잘게 썰어야겠죠. 양배추나 당근 외에도 호박이나 케이립 등 다른 야채들도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양파 반 개도 잘게 썰도록 할게요. 1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야채들은 볶거나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짜거나 하는 과정이 없어서 생야채 그대로 사용할 텐데요. 그래서 영양 손실도 줄이고 만들기도 쉽고 그러면서도 담백한 맛의 만두가 될 것 같아요. 부추는 30g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요것도 잘게 썰어 주시고요. 부추가 없으면 쪽파나 다른 파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할로피노 고추도 한 개를 썰어 넣을 텐데요. 요거는 선택사항이니까 매콤한 거 싫어하시면 생략하셔도 되겠어요. 요즘 할로피노는 그렇게 맵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마늘은 5쪽, 생강은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다져 주시고요. 요런 생강도 넣어도 되지만은 생강청이 있으면은 한 작은술 넣으셔도 되겠어요. 뭐 없으면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하면은 야채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두부 한 모 450g 정도를 넣을 텐데요. 어젯밤에 소쿠리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놨어요. 한쪽으로 해서 깬 후에 야채와 섞으면 좋겠죠. 요렇게 깬 후에 야채랑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만두소가 금방 뚝딱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이제 양념들 넣어 볼게요. 여기에 먼저 저는 치아시드를 2큰술 정도 넣을 텐데요. 저는 만두를 할 때 이 치아시드를 꼭 넣는 편이에요. 이 치아시드는 수분을 흡수해주고 끈기가 있었어요. 뭉쳐주는 역할도 해주지만은 특별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이런 만두 같은 데 넣어서 섭취하면은 영양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소금은 반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1큰술 더 넣을게요. 간장도 1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후추도 약간 넣어주세요. 쪼물락쪼물락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두소가 만들어졌네요.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짠다든지 볶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손쉽게 만두소를 만들었네요. 이제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만두피 대신에 이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라이스 페이퍼는 살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글루틴도 없고요. 그래서 글루틴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둥글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게 있어서 구입을 했어요. 둥근 것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물에 한번 적신 다음에 만들어 놓은 만두소를 2큰술 정도 넣고요. 너무 도톰하게 하기보다는 한 1cm 정도 두께로 적당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양쪽을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양쪽을 안으로 접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겹으로 해도 되지만은 이 라이스 페이퍼가 워낙 얇았어요. 그래서 2장을 사용하니까 훨씬 모양도 이쁘고 또 바삭하고 쫀득한 식감이 더 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산 것을 라이스페이퍼 한 장에 더 양쪽 접어놓은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해서 윗부분으로 접어주면은 아래 위 두께가 균형지겠죠. 네, 한 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다 만든 거는 서로 붙지 않도록 다 만든 다음에 간격을 두어서 놓는 게 좋겠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요리는 제가 하와이에 있는 딸 집에 2주간 휴가를 갔었어요. 딸이 저에게 해준다고 재료를 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첫 요리로 해보는 중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정말 쉽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샀으면은 한 번만 더 사주면 되는데요. 적신 라이스페이퍼 한 장 더 깔고요. 접은 부분 밑으로 가게 해서 한 번 더 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팬에 구워 볼 텐데요. 달군 팬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시고요. 팬에 구울 때도 서로 붙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굽기보다는 팬의 사이즈가 크면은 저처럼 한 5개 정도 하지만은 팬이 작을 경우에는 한 3개 정도로 해서 구워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센 불에 굽기보다는 약불로 해서 천천히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주면 좋겠네요. 영상으로도 바삭한 느낌이 드는데요. 굽는 동안에 찍어 먹는 간장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을 짜 넣고요. 간장도 약간 넣고요. 고춧가루는 취향에 따라 좀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앞뒤 노릇하게 구워졌는데요. 바삭한 식감이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바삭하고 쫄깃하고 속은 촉촉한 정말 맛있는 만두거든요. 네, 구운 거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바삭하고 쫀득하고 속은 촉촉한 맛난 만두네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서 드시면요. 정말 그 맛에 반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양이 좀 많을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담아서 냉장고에 두면요. 한 5일 정도, 한 2차례 정도 더 구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컨테이너에 넣을 때도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간격을 두시고요. 호일을 깔고 포개어 담아도 좋고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겠죠. 오늘 만두는 하와이에 사는 딸 집에서 떠나던 날 같이 해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가끔씩 만난 요리 해 먹고 나면은 저에게 사진도 보내주고 레시피도 보내주고 그러는데요. 같이 채식을 하다 보니까 식성도 취향도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곳 캘리포니아도 과일이 달고 맛있기로 소문이 났지만요. 하와이는 보니까 열대 과일들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파파야랑 망고, 파인애플 등 저희가 갔다고 과일들을 엄청 많이 사두었는데요. 그거 다 못 먹고 왔는 게 아쉽네요.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주방기구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갖가지 여러 요리를 해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콘도 3층 로비 밖에 가든이 있었는데요. 이곳 콘도에 입주해 사시는 분들이 원한다면 조그마한 텃밭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곳에 이사를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오자마자 텃밭을 신청해서 가꾸고 있더라고요. 정말 손바닥만한 땅인데요. 파도 있고 로즈마리, 민트, 올가노, 술란추로 토마토 나무도 한 그루 심었네요. 아르굴라랑 케일, 머스터드가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죠? 신선한 싱그러움이 코끝에 전해오는데요.
엊그제는 어린이 잎채소로 샐러드를 맛있게 해 먹었다네요. 이웃집 텃밭들도 줄지어 이어지는데요. 다들 바쁜지 텃밭들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나 여기는 이렇게 큰 수박이 열렸네요. 이건 비르멜론이죠. 토마토도 예쁘게 달렸고요. 이건 저희 집에도 있는 패션 프루트이네요. 우리 사람은 이런 자연에서 큰 쉼을 얻는 것 같아요. 비록 고촌 콘도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텃밭을 가꾸면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얻지 않나 싶네요. 딸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잠깐 엿볼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연 속에서 쉼을 얻길 바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